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언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일 겁니다. 최근 제가 거래한 대부분의 케이스들이요, MZ 세대더라고요. 네, 팀워크가 잘 되어서 마음에 드는 좋은 거래가 이루어져서 매우 흡족한데요. 다른 많은 부모님께서도 자녀의 첫 주택 구입에 경험과 조언, 또 가능하시다면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관심이 없어서 또는 몰라서 두려워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꽤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및 2025년의 미국 부동산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죠.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기지의 동향과 시장의 안정화가 관건이 되겠죠. 네, 2022년부터 23년까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그 결과 2023년 기준은 5%를 기록하는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을 초래를 했고 주택 구매자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에는 30년 모기지 금리가 7%를 초과를 해서 거의 8%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주택 구매자가 좀 감소를 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급 주택 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기도 했어요. 2023년에는 고가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매매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 부동산 소유주는 판매를 연기하거나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네, 향후 금리 인하가 되면서 매물 증가가 이루어지면 2024년 하반기, 특히 2025년에는 이런 고급 주택 시장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나 관심이 없다시피 했었는 것 같은데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2023년 초에 9%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이는 주택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 가격 상승도 어마어마했죠. 5% 전쟁이라고들까지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2%로 접어들고 있어서 이자율 하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3%에서 대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경제 성장률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23년 둔화되었지만 24년과 25년에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에 따라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대도시의 렌트 비용은 인플레이션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일부 테넌트들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외곽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고요. 네, 202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다소 해소가 되어서요. 대도시의 렌트 시장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 문제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주택 공급 부족한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는 하죠. 근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은요, 건축 자재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인건비도 매우 상승을 했습니다. 요즘 식당 가보면 아실 거예요. 엄격한 지역의 규제 등이 있다 보니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거죠. 2023년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의 경우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10년 평균 이하를 기록을 했고요. 공급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2023년 동안 신규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중간소득 가구의 가정은 집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렌트 시장에 머물고 있고요. 이는 렌트비의 추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기도 합니다.
24년과 25년에는 로스앤젤레스의 주택 공급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던 캘리포니아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남부 캘리포니아, 즉 서던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주택 가격을 기록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23년 LA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주택 가격은요, 약 90만 불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률은 2023년에 다소 둔화가 되었으며 24년과 25년에도 금리와 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아서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바인과 플러튼의 지역의 주택시장은 꾸준한 인구 증가와 높은 수요 덕분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죠. 안정화가 되고 주택 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에 적응함에 따라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시장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가격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마켓이 매우 디테일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가격마다 다른 게 제가 항상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상업 부동산의 변화는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 공간의 수요 감소와 원격 근무의 확산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3년에는 미국 내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면에 전자상거래 성장으로 물류창고 및 데이터 센터와 같은 특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 다운타운 같은 오피스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오피스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임대 계약을 종료하거나 축소를 하면서 오피스 공실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의 확산은 큰 요인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샌 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쪽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대형 물류 회사들이 창고 및 물류 센터를 확장을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특히 지역과 트래픽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 피해갈 수 없는 환경 규제와 주택 정책인데요. 캘리포니아 주는 엄격한 환경 규제와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신규 건축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중밀도 및 고밀도 주거단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와 25년의 미국 및 캘리포니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지만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뭐 다 아는 것과 같이. 근데 그 중에서도요, 금리 동향, 인플레이션, 주택 공급 부족, 지역 경제 성장률, 환경 규제 등의 요인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전망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예측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전망에 대한 것도 역시 쉽지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을 하면서 이 전쟁이 미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상보다는 또한 전쟁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더구나 언제 종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거나 더 큰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필요하신 분, 투자 방향을 좀 바꾸고자 하시는 분이요.
주택 매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과 함께 2024년 미국 부동산 전망을 알아보실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핵심 정리를 해보면요. NAR, 즉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고요. 레드핀, 프레드맥, 그 다음에 모게지 리포트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국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이요. 작년 대비 3.9%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매물 평균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4.6%가 상승을 했고요. 시장에 머무는 기간은 작년에 16일이었다면 지금 20일로 4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또한 첫 주택 구매자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자면 CJ 패드릭 컴퍼니 CEO는요,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주택 인벤토리가 40에서 50% 감소가 했고 모게지 이자율이 계속 상승을 해서 낮은 이자율의 모게지를 가진 주택 소유자가 주택 매매를 꺼리고 더 많은 구매자가 주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어워닝컴의 CEO는 모게지 금리가 최근 몇 달 동안 상승을 해서 잠재적인 바이어들 사이에 약간의 망설임을 가지게 되었고요. 특히 수요가 많은 지역은 재고가 부족하여 여전히 바이어 간의 경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바이어들은 더 많은 정보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신중하게 구매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2020년대 초에 모두가 교외 지역, 바깥 지역을 선호하긴 했지만 이제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구매를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23년 미 부동산 시장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추세는요. 첫 번째, 높은 이자율이었습니다. 이자율이 6%를 넘어서 거의 8%를 바라보는 최고 높은 모게지 이자율을 갱신을 했죠. 하반기 시장이 따라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높은 이자율은 구매자의 욕구를 또 억누르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계절적이나 지역적인 주택의 상태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공급량입니다. 현재 많은 주택 소유자가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택 이동이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주택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9월에 기존 주택 매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무려 8.1%나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거래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높은 모게지 이자율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요,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3년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게지 이자율이 내려갈까요? 내려간다면 얼마나 내려가게 될까요? 2024년 모게지 금리 예측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시장 상황이 평균 30년 고정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리얼터닷컴은 내년 주택 전망에서 30년 모게지 금리가 2024년 4월까지 7%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한 이들의 보고서에서는 2024년 평균 모게지 금리는 6.8%로 예상을 했고요. 연말까지는 6.5%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 수석 경제학자 로렌스 유는 모게지 금리는 몇 달 안에 7%로 내려가게 되고 2023년 봄에는 6% 범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고요. 모게지 은행협회 MBA 측은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스프레드가 좁아짐에 따라서 모게지 금리가 2024년 말 6.1%로 끝나고 25년 말에는 5.5까지 도달할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출 책임자는 24년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연준의 결정은 주택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24년 초에는 모기지 금리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도 연말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에서 예상하는 이자율의 예측은 다 달랐는데요. 첫 번째 쿼터에서 7.1%, 두 번째 쿼터에서는 7%, 마지막 쿼터에서는 6.7%를 예상을 했고요. 모기지협회 MBA는 첫 번째는 7.1, 6.6, 6.3, 6.1로 예상을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7.5, 6.9, 연말에는 6.3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7.79%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7.2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약 1% 정도 하락하게 된다면 구매 능력이 상승하기에 따라서 높아질 것이고요. 아니면 또 확 내려가서 5%가 된다면 정말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 과연 3%가 오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계속적인 이자율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는 그렇다면 주택 공급량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내년에도 여전히 주택 매물은 계속해서 부족 현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2023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수백만 명의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 구입의 전성기에 가까워짐에 따라 시장은 여전히 인구 통계학적으로 강력한 수요를 갖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만한 재고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공급 측면에 있는 주택 소유주는 현재 낮은 이자율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매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현재 모기지론의 거의 70%는 이자율 5% 이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5.5%로 이하로 크게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매물의 공급은 주택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판매를 연기해오던 사람이 이사를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변동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최근 주택 건설업자들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늘려가면서 내년에는 신규 주택 재고가 약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된다면 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국 주택 부족 현상은 2020년대 말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는 집값이 하락을 할까요? 네, 24년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시나리오를 해본다면요. 첫 번째, 수요가 낮아짐에 따라서 주택 가격은 24년 전국적으로 5에서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요. 이것은 경제성 문제, 경제적 불확실성, 투자자의 활동이 둔화되는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하락 현상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물론 정확한 가격 인하폭은 현지 시장 상황과 고용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는 시나리오는요.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지만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높은 이자율로 주춤하던 바이어들이 다시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리얼터닷컴에서는 주택 가격이 24년에 내년에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값의 방향은 매물 공급량과 수요의 불균형 차이,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집값이 정해질 것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이자율이 하락을 하긴 하지만 급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2024년 상반기에는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낮아짐에 따라서 가격이 살짝 하락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자율이 하락 현상을 보이게 되면서 가격이 상승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주택 가격 폭락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내년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모기지 이자율과 실업률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을 권합니다. 최근에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예산에 맞다면 2024년에도 주택을 구매하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023년 하반기 미국 부동산 전망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속에서 미래를 찾게 되는데요. 팬데믹 이후부터 작년까지, 즉 2022년 3월까지는 완전한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미친 마켓이라고도 했죠. 지난 몇 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게 변화무쌍했었죠. 주택시장은 미국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요. 특히 외부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추세와 변동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네, 감사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예측 시나리오 3. 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집값 내려갈 것이다. 집값 올라갈 것이다. 집값 그대로 쭉 갈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재 바이어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야 하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개인의 소득이 내려가고 부채 비율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각각 본인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견주어서 보게 되면 어느 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을 돌아보시는 것도 상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크레딧 비용이 연체가 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융자 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의 대출 상환 능력이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때입니다. 얻은 것이든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자율 상승으로 해서 바이어 숫자가 줄어들고 모게지 페이먼트가 어려워지면서 소유주들이 셀러가 되어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페이먼트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숏세일이나 차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택시장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주택의 모든 가격도 같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이온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가 또 같이 내려가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의 숏세일이 인건주택 12채의 가치를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2023년 말에 세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집값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재적인 셀러일까요? 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조건은요,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개인소득이 증가를 하고 저축률이 늘어납니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라고 할 만큼 고용시장은 탄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원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급여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증가를 하게 되면 추가 구매력과 낮은 모기지 금리가 같이 돼 있으면 경제성이나 주택 판매 및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모기지 이자율이요. 집값이 올라가려면 모기지 이자율이 내려가야겠죠. 지난 40여 년 동안 평균 모기지 이자율을 살펴보면 7%였습니다. 네, 금리 조정에 의해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4%에서 5%로 내려가게 된다면 잠재 바이어들의 구매력이 높아지고요. 주택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가격도 같이 따라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조건의 하나로 공급이죠. 주택 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5% 미만의 30년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판매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뉴스 주택시장 지수에 따르면요, 전국적인 주택난은 2020년대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 많은 지역에서는 셀러스 마켓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립주택건설협회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주택난이 2020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고요. 주택 구매를 원하는 수많은 잠재 바이어의 수요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건축업계는 이 주택 공급을 위한 적절한 토지, 숙련된 노동력, 또 자재를 찾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집값이 오르려면 정부 부양책이 있다든가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경제적으로 연착륙을 해서 다시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의 현금 흐름, 즉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대로 쭉 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잠재 바이어일까요? 아니면 잠재 셀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이 개인의 소득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의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 증가의 폭이 크지 않고 소비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꼭 필요한 바이어만 움직이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모기지 이자율은 어떨까요? 네. 마찬가지로 변화가 크지 않고 현재에서 6%에서 7% 이자율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고, 셀러도 바이어도 움직임의 폭을 최소화로 줄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시장의 공급도 수요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셀러는 특별한 이유 없이는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바이어도 꼭 구매가 필요하지 않으면 사는 것을 홀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은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일까요? 아닐까요? 경계지대에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려 경제적으로 또 충족을 느끼게 된다면 시장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애매한 시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크게 세 가지로 시나리오를 두고 알아보았는데, 그런데도 뭔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지 않을까요? 현재 상황은 어느 하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소득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모기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갈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금처럼 안정이 되어 간다면 올 9월쯤에는 모기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들도 알고 있죠. 2008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과 같이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가 될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융자의 기준이 더 강력해지면서 여러모로 채무 불이행 및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수요 공급의 측면이 현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의 재고율이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30% 이상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작년 대비 40.7%가 떨어졌고요. 최고치와 비교를 한다면 54%의 인벤토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플러튼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26.1%가 하락을 했고요.
최고점 대비는 56%가 하락을 했습니다. 얼바인의 경우에는요, 작년 대비 45.1%, 최고점 대비 62%가 인벤토리가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현재 주택 시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급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모기지 이자율 상승률로 또 요지 부동 상태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라고 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물이 단점이 좀 더 많은 거라면 마켓에 오래 머물게 되고요. 마켓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집값이 하락세로 가고 있고요. 매물이 좀 매력적이고 장점이 많은 프로퍼티라면 오버비딩을 지금도 하고 있고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거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 125만 불에 나온 것이 145만 불에 거래가 되기도 했는 것처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요즘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2023년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진로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주택 가치는 내년에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 이자율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시장도 변화하게 될 테죠. 주택시장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데요.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시장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사야 잘 사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시장의 다우존스가 3만대가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연준은 빅스텝을 건너서 자이언 스텝을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높아만 가고 있죠. 이자율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것이라고는, 인플레이션이 또 이렇게까지 오래 갈 것이라고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게 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2020년 이후에는 정말 종잡을 수 없이 매우 변화무쌍했습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요, 우선 바이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가 오르면서 주택 구매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상승했던 거죠. 그렇다고 소득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100만 불의 주택을 구매를 한다면 2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요, 80만 불을 융자를 받아서 구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자율이 3%일 때는 월 모기지가 3,372불 80전이에요. 그러면 월 소득이 한 10,000불? 그래서 12만 불 정도면 100만 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같은 조건에서 이자가 6%가 되면 4,796불 정도로 돼서요, 이자율이 차이가 월 1,423불 차이가 나고요. 월 소득도 14,000불로 연소득이 16만 8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 나는 금액을 계속해서 5년간을 계산을 해보면 8만 5천 불 정도 차이가 나고 10년이 되면 한 17만 불 정도가 더 차이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17% 차이가 나는 거죠. 17% 비싸게 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자율이 다시 조정이 된다면 융자를 다시 재융자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자가 6%가 됐을 때는 17%를 비싸게 주고 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 측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택 매물은 급격한
증가가 아닌 조금씩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시장에 이 매물이 머무르는 시간은 좀 길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지금 집을 매매하셔야 된다면 시세보다 좀 낮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현재의 매물 인벤토리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시 8.5를 찍고 있죠.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지수를 차트를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4% 정도일 때는 물가지수가 한 2.5 정도 했었어요. 이때는 모기지가 물가지수보다 높았죠. 네, 모기지 이자율이 2, 3% 정도 할 때 물가지수도 2%에 못 미쳤습니다. 이때도 물가지수보다는 모기지가 높았어요. 이자율이 5.5%이고 물가지수가 8.5%인데 물가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빨리 제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꽤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부분 융자를 받아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부동산과 융자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지난 2년 동안에 우리는 사상 최저의 이자율 2%대까지를 맛보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4% 이자율까지는 바이어들이 많이들 경쟁을 했었죠. 왜냐하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요. 근데 5%가 되고 6%가 되니까 바이어는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거 뭐지? 이거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잉 파워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소득이고 신용 조건이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확 내려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자율에도 사이클이 존재하잖아요. 앞으로 이 사이클을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지역별 주택 가격 흐름을 좀 볼 텐데요.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별 주택 가격 흐름의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얼바인의 주택 가격 흐름 차트를 보시면요, 살짝 꺾임새를 보실 수 있죠. 그러나 2020년 5월과 2022년 5월 가격 비교를 해보면 약 5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요바린다의 주택 가격 흐름도 마찬가지로 살짝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2020년과 22년을 비교를 하면 56.8%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요바린다 한번 소개할게요. 네, 뉴포트 비치 지역은 2020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한 42%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지역의 차트는 이제 뉴포트 비치는 오르락내리락 폭이 좀 이렇게 평범하지는 않죠. 이렇게 가격이 좀 높은 지역의 집값은 이렇게 불규칙한 듯합니다. 플러트는 아직도 내림 영향권에는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것 같고요. 네, 가격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바인은 2020년 5월 중간대 가격이 87만 2천 불 정도 됐고 2022년에는 133만 2,500불이 됐어요. 2년간 52.7% 올랐다는 거고요. 요발인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이 돼서 56.8%가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엄청난 가격 폭등이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정말 미친 집값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미친 이자율이 되었습니다. 폭등 이자율이 집값에 조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얼마나 내려갈까요? 주식이 내려가는 거 보니까요, 20, 30%가 내려가는 것이 금방이긴 하더라고요. 주택 시장은요, 그렇게 빨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지만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알래스카 비가기처럼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얼마나 하락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몇 퍼센트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집을 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일 것입니다. 주택은 대부분 사람들이 일생에 한두 번 정도 가장 큰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안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지금 주택 구매를 계획을 하신다면 좀 기다리자, 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주택 매매를 하신다면 전략이 좀 필요하실 거고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용성이 낮은 지역의 주택 가격은 조정을 거치고 하락으로 가는 속도가 좀 더 높을 것이고요.
희소성이 높은 지역은 또는 그런 집은 집값에 대한 변화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앞으로도 좀 변화무쌍할 것 같은데요. 네, 함께 지켜보시자고요. 예, 부동산에 대한 상담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에 부동산 시장은요, 미친 한 해였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에 미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내가 2022년에 집을 구매를 해야 할지 또는 매매를 해야 할지 판매를 해야 할지 따라서 보는 시각이 매우 다를 텐데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방향이 다른 거죠. 네,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이자율과 가용 재고 부족이 미국 주택 시장의 수요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모기지 이자율, 또 저축 증가, 고용 시장 강화 등으로 많은 잠재 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하고자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주택 가격 예측을 해보자면 집값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고 어렵죠. 재고는 약간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는 훨씬 낮고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최신 주택 뉴스에 따르면 진로우는 2020년 부동산 전망을 예측을 하기를 미국 집값이 향후 12개월 동안에 11.7%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코알로직의 예측은 미국 주택 가격의 2.2%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프레디맥의 2021년 4분기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 모기지 이자율은 3.5% 되고 주택 가격은 7%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의 집값 기록을 보면요. 매년 3%에서 5% 사이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동산 및 모기지 데이터 분석 회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25년 동안 평균 3.9%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평균 그 연간 가격 상승률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3.8% 소폭 감소를 했고요.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에는 한 20에서 30% 상승이 된 과열된 미국 주택 시장을 일어난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주택 시장은 전망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에 주택의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2021년만큼의 급격한 상승은 아니고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판매 주택 수가 여전히 수요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4,500만 명이 넘는 밀레니얼 세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주요 연령층인 26에서 35세에 접어들게 되는 첫 구매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 고객이 한 40% 정도가 밀레니얼 세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가 또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끝날 줄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수요의 변화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수요는 2021년만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증가세일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 공급의 그 큰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이한 것은요. 고급 주택 시장도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족 중심 사회로 되어가고 있어서 그런 듯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은 가족이더라고요. 두 번째, 2022년에 이자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택 구매에 있어서 모기지 금리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매월의 지불 금액에 따라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가정에서요. 네, 현재 모기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거 다 아시죠? 네, 정부의 테이프링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내년에 2022년에 3번 정도 이자를 올리겠다고 지난 12월, 15일 FOMC 회의에서 말이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된다면 바이어는 주택 구매에 부담을 가지게 될 거고 주택 구매를 포기를 하니까는 불균형이 좀 비슷해져서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 집값은 하락으로 향할 것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기대보다 낮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집값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테이프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는데요. 테이프링은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했던 완화의 규모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가는 전략을 말합니다. 출구 전략의 일종이죠. 이렇게 테이프링을 15억에서 30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배가 빨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이자 조정이 빨라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네, 세 번째. 2020년 인플레이션 영향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교육이 어려워지고 자재 부족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요.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다음에 소비도 급증함에 따라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뭐 마켓 바구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전에 반 정도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잠깐 지나갈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플레이션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이번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합니다. FOMC에서요.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어가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현금 보유를 하게 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계획하시는 바이어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면 될까요? 바이어는 주택을 찾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얼터.com이나 진로닷컴 등의 그 부동산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물을 찾아서 거기에 보면 모기지 계산기가 있어요. 또는 앱을 모기지 계산기를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일단 가격 포인트를 설정을 하면 해당 수치를 실행을 해서 주택 구매 예산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의 경우에는 지불액이 더 많아지므로 그것도 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구매를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자금 조달을 위한 사전 승인을 꼭 받으세요. 프리어프로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는 좋은 것이 이제 뭐 강제적으로 약간 그 어카운트에 이렇게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자산이 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어들은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는데 좋은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서 또 훌륭한 구매 제한 오퍼를 작성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가 요즘 정말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서 행동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이어를 위한 포인트 하나. 계산기에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요. 내 페이먼트가 편안하게 느껴져야지 주택 구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2022년 셀러는 어떻게 그럼 준비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주택 매매 시에는요, 판매되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매를 하는 셀러 입장에서 판매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받을 금액,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쭉 보면은 정말 최근 10년 중에 2021년이 가장 높았다라고 볼 수 있죠. 집 가격이.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보면은 판매용 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 뭐 판매자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다든지 좋은 위치에 있으면 경쟁이 빠르고 빨리 팔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팔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셀러의 경우에는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판매 전략을 만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빠른 시간에 순조로운 판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022년 투자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2022년도에는 투자자들은 주택시장의 투자로부터 견실한 수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은 2022년에는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임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퇴거 보호 조치가 끝났거나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주는 체납된 테넌트 퇴거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대주택 시장은 공급을 제한하고 또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서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도 젊은 세대가 선호한 지역에서는 좀 더 높은 가격 인상이 나타날 것이니까요. 이것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2022년 임차인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입자는 2022년에 임대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22년에는요,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심하다 보니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또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 비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임대주택의 수요도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으로 여러 대도시에서요 소득 대비 주택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임대주택 건설이 이제 좀 힘들어진 거가 자재 부족이라든지 인건비가 높아지고 뭐 다양한 퇴거 방지법이 종료가 돼서 뭐 집주인이 임대를 올린다거나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2022년은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렌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2년 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을 전망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2022년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를 선호하게 될 것이고 원격 근무를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022년 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으로 한 자릿수 정도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미국 부동산의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아주 정말 기이할 정도로 특별한 한 해였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정말 미친 뭐 부동산 시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셀러가 깡패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독특한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으로 그런 한 해를 보냈는데요. 2021년 미국 부동산의 핫했던 이유의 핵심 코드 단어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두 번째 공급 부족 현상 정말 부족했죠. 세 번째는 역대 최저 금리,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폭등인데요.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란 단어가 있긴 있었는데 있는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알게 되는 단어가 되었는데요. 코비드-19으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줌으로 공부하고 원격 근무를 하고 병원도 뭐 원격 진료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웬만한 제품은 이렇게 마켓을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구매를 하고요. 또 홈트라 그랬고 홈 트레이닝도 하고 뭐 영화관에 가지 않고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로 취미생활 등등을 많이 하면서 이제 집이 직장이 되고 학교가 되고 취미생활하는 피트니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의 중요도가 상한가를 달리면서 집값 상승을 낼 일을 펼쳤었습니다. 2021년에 지역에 따라서 뭐 편차는 있겠으나 집값 상승이 보통 20에서 30% 상승을 했거든요. 정말 엄청난 상승 속도였다.
있었던 거죠. 네, 두 번째는 공급 부족 현상인데요. 이렇게 집의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바이어들은 집의 필요성을 더 가지게 되고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그 큰 차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집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오퍼를 넣어서 이렇게 수락을 받는 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 바이어는 스스로 또 가격을 막 계속해서 올리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강락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수량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이렇게 주택 시장에 또 기간 투자가라든지 기업들이 구매를 하는 게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매물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레드핀에 따르면 기업이나 기관이 구입한 주택이 2분기는 만 해도 전체 구매의 16.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급이 제한된 데서 현금으로 일반 주택 구매자보다는 높은 입찰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높은 입찰가를 하니까는 훨씬 더 차지하기가 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에는 좀 더 공급이 많아졌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역대 최저 금리인데요.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난 2년은 모기지 이자율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정말 계속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연준이 코로나19 그 팬데믹에 대응해서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해서 2020년에는 계속 2020년부터 금리가 계속 하락을 했죠. 그 이후에는 조금 증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모기지 금리의 현재 상황을 프레디맥에 따르면요, 2021년 11월 29일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는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3.11로 나왔어요. 이것은 2020년 2.72에서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매우 낮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 분석 회사인 코어로직에 따르면요, 주택 가격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8%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모기지 이자율을 잠깐 살펴보면요,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역대 최대치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최고의 이자율은 1981년에 18% 이상이 되었던 때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서브프라임. 그 바로 이전에 2007년의 이자율은 모기지는 6.5% 정도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최저의 집값이 바닥이라고 했던 2012년의 이자율은 3.7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2019년의 이자는 4.75에서 3.7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021년 현재는 한 2.8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정말 최저가 되다 보니 또 바이어의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금리까지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인데요. 글로벌 상품 랠리로 수요는 증가했는데 임금 압력도 있고 공급망이 또 붕괴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낮은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인 2%를 9개월 연속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 레이트를 보면은 6.8%까지 치솟았고요. 이것은 198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2.6%로 완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든지 노동력과 공급 부족, 기록적인 집값, 실제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요. 그래서 주택 관련해서 목재를 비롯한 건축 가격이 심하게는 몇 배까지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기존 주택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새로 짓는 단독주택이라든지 타운홈, 콘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계약에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빌더들이 자재 비용의 변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러한 조항은요, 이제 건축업자 빌더나 각 주택 그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더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이제 그 새 주택의 뭐 일부분이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재비가 급등 시에 집값을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건축주를 보호하는 건데 증가분은 대부분 구매자가 이걸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너무 이게 값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바이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겠죠. 예,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그 부동산의 어떤 영향,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다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가 상승을 해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부동산이 1순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미크론의 영향도 또한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2021년에 대한 것을 살펴봤는데요. 올 한 해 동안도 또 성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2년에는 희망 가득함을 희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